자,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민주주의 파괴를 막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자, 이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당내에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원내대표도 몰랐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요,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연차 내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 선포를 윤석열은 먼저 한 겁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요구했어요. 단식 투쟁을 하는 명분을 보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만의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내 정리가 끝났다. 그동안에 이재명다운 개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답지 못한데 이재명도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워낙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먼저 개혁하고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재명의 운신의 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라는 건 당내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 아닐까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자, 내가 이제 앞장서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건 뒤따라올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워크숍도 갔다 왔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내일부터 또 국회가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고, 이 상황에서 단식 투쟁,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라는 건 일단 당내 정리가 끝났다.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이제 확고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워크숍이나 이제 뭐 의총 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서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이 언론에 또 막 실리죠. 이재명이 결단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또 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있죠. 최은순 사건도 있죠. 양평 고속도로도 있죠.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도 있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죠. 잼버리 파행도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걸 전선을 쫙 펼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싸울 것이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다라고 들립니다. 이야기가. 그게 끝나고 나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 맨 앞장서서 윤석열과 싸우겠다. 자, 이 선언을 했다. 당내에서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흔들기가 꽤나 힘이 세다면 이런 선택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성남시장 처음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은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의 주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성남의 공공의료원을 좀 멋있게 만들어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 때문에 시작한 정치입니다. 성남시장이 딱 됐더니 호화청사에 막 난리도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서 갑자기 전국의 조명을 한 번에 확 받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개혁적인 일들을 해내가면서 빚을 줄이고 복지를 늘렸어. 가능하더라. 이걸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벌일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받고 엄청나게 막 공격받고 있을 때도 어느 타이밍에 계곡 정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달라져요. 여론이 바뀝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벌이는 타이밍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예술이다. 늘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아젠다를 선점하고 그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이재명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걸 예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싸울 타이밍이 됐다.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정면 승부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오랫동안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쭉 관찰해온 바 이렇게 큰 이벤트를 벌일 때는 이재명이 판단할 때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언제나 적중했었다라는 거죠. 윤석열과 이 검찰 독재 권력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강약약강입니다. 강약약강. 지금 송영길 대표가 대놓고 들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요즘에 송영길 대표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 기다리고 있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당내 정리부터 먼저 하고 지금은 이재명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체적인 인식이 민주당 내에 다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싸우면 이제 윤석열과 제대로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대로 들이받기 시작하면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할 거냐? 뒷걸음질 친다. 얘네들은 늘 그래왔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 구속영장 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8월에 칠 거다, 9월에 칠 거다. 자, 8월에 못 쳤습니다. 회기가 아닐 때 쳐라 했는데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아니 무슨 자판기요? 구속영장이? 당신이 치라 하면 치고 치지 말라 하면 치지 않게? 이렇게 막 깐족깐족 거렸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9월에 칠 거다. 이제 회기 시작하면 칠 거다. 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상으로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무조건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회기 중에 이걸 치면 내가 그냥 가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키면 봐라 방탄 아니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할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 가결을 시켰어. 자, 이재명 그러면 잡아가쇼. 가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 봐라 민주당도 버린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툭 던져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앉아서 당해? 그럴 순 없지. 자, 무기한 단식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넣기도 굉장히 껄끄러워진 거예요. 자, 단식 투쟁을 하면 언론들이 계속해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가 시작하면 단식을 하면서 국회에서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색도 못하죠. 면도도 못하고 겉모습이 외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생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구속영장을 쳤을 때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만약에 기각을 하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2년을 지금 질질 끌어가지고 이재명 구속도 못 시켜?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중도층에서 이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면 총선 박살납니다. 검찰총장 옷 벗어야 되고 한동훈도 모가지 날아가야 돼요. 지금 윤석열이 빨리 구속해라라고 지금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여의도판에서 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막 정면으로 이재명이 몸을 던져서 싸우기 시작했다? 언론이 계속 비춰준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판사들이요, 법률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여론으로 판결을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매주 강화문을 뒤덮은 그 촛불의 힘이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기각시키면 야, 이거 큰일 난다. 내 역사에 기록되겠구나. 그러니까 8명 전원 인용한 겁니다. 그만큼 여론을 눈치를 많이 봐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삽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단식 투쟁하면서 윤석열과 싸우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재명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던지면 사법부가 구속시켜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는 애고 이재명은 뜨는 애인데 앞만 봐도 정권 바뀔 것 같은데 검찰 하는 짓 지금 무도한 짓을 막 하고 있다는 걸 판사들이 모를까요? 알아. 그러면 구속영장이 인용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승부수를 던졌다. 쳐봐. 구속영장 쳐봐. 어떻게 되나.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뒷걸음질 치겠지만 아무 죄가 없잖아. 지금 성남시장 때부터 털린 거예요. 이게 10년이 넘게 털린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 증거조차 없어. 돈 한 푼 흘러간 증거조차 못 찾았잖아요.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청담동에 일본 샴푸 사러 보냈다. 일방적인 주장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격하는 게 다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정면으로 들이받을 지금 타이밍이 왔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이재명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재명 지지율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러면 전부 다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느냐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순간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계산기 두드릴 거예요. 윤석열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법부도 판사들도 이거 이재명 구속시켰다가 역풍 이제 저쪽에서 역풍 걱정한다니까. 야 이거 국민들이 다 뒤집고 일어나면 또 박근혜 때처럼 촛불 막 100만 모이고 막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이 비리 내용들이 민주당으로 자료들이 술술술술 새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 뻥 터지는 순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부터 정면 대결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 타이밍이다라고 본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엉덩이 들고 움직일 때가 온 겁니다. 탄핵이 가능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지금부터 진검승부다라고 본 거고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동안에 꾹 참아왔던 걸 자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움직였을 때 언제나 변화가 일어났었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재명이 직접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전면에 나서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답답함이 풀리는 그 순간이 왔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